본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로 보는 평택 30년사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상으로 통합 평택시가 출범한 1995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약 5년 6개월간의 평택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택시는 세계시군 통합이 후유증을 극복하며 경기 남부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 크게 1장 세계시군 통합과 도시발전 기반 정비 및 비전 수립 2장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과 새로운 정치 지도력 확보 3장 평택항 개항 및 서해안 시대의 개막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택시는 1914년 일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진위군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며 1938년 평택군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해오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 1986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며 분화되었던 평택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시군 통합 추진 노력을 통해 현재의 통합 평택시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통합 평택시 청사를 비전동에 새롭게 건축하고 기존의 송탄시청과 평택군청은 송탄출장소와 안종출장소 체계로 개편해 행정조직을 안정시켜 나갔으며 도농통합복합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 시군으로 분리돼 추진 중이던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통합한 새로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장기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택의 지방자치는 1991년 새롭게 부활한 지방자치 선거에 따라 세계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의회가 구성되고 경기도 의원도 각각 선출해오다 1995년 통합 평택시 출범 후 6월 27일 평택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시군에서 각각 시장과 군수를 준비하던 주요 정당 입후보 예정자들이 하나의 통합 평택시 수장의 자리를 놓고 극심한 경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초대 평택시장은 관선 평택군수를 역임한 민주자유당 김선기 후보가 당선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21개 읍면동에서 26명의 시의원과 9명의 경기도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1998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김선기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고 4명의 경기도 의원과 21명의 평택시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통합 평택시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는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로 선거구가 갑을 2개로 분리되고 선거구도 새로 조정되어 갑 선거구는 기존 송탄시의 평택군의 진위 서탄, 평택시의 통복 세교동으로 묶였고 을 선거구는 갑 선거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평택군과 평택시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갑선 거구에서는 경기도의원 출신 무소속 원유철 후보가 당선됐으며 을선거구는 환경처장관 출신의 자밀련 허남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IMF 이후 치러진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갑 선거구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원유철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으며 을선거구는 재선 도의원 출신으로 자밀련을 탈당한 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당선되어 지역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평택항은 1989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된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3대 국책항만으로 1998년 1월 14일 포항제철 광양리더호가 오전 10시 평택항에 처음 입항하며 역사적인 평택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던 평택항은 평택항 독립노조 쟁취운동인 평택항운노조 설립운동이 발발하자 평택 시민 사이에서 향후 평택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며 정치권에서도 평택항 개발이 큰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운노조 설립운동은 서부 평택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1998년 2월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에 평택항운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인항운노조가 자신들의 관할 지역으로 평택항을 신고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택에 설립된 항만에 인천항의 경인노조항운이 노무 공급권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촉발된 노동운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후 1998년 9월 23일 평택 항운노조와 경인 항운노조가 첫 공식 대화를 시작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문제제기 2년 만인 1999년 12월 29일 마침내 평택 항운노조와 경인 항운노조 평택지부가 단일노조 구성을 합의해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한편 3대 국책항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평택항은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려던 차 IMF 경제위기 등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항만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1998년 10월 10일 새 정부 신항만 개발 투자 정책 조정 순위에서 B그룹으로 지정되며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축소된 규모이지만 큰 차질 없이 개발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장기 종합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일부 항만의 정기 여객선 및 컨테이너 화물선 취항 등 경제 교류 협약이 체결되고 현대 기아차 전용부도 준공, 동측부도 3선서 건설이 정부 재정사업 추진 방안 최종 확정 등으로 평택항에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00년 11월 11일 당시 우리나라 최장이자 세계의 9번째로 긴 다리인 서해대교가 개통되어 서해안 시대 개막과 평택시의 동부가 무역물류 도시발전 상징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0년은 통합 평택시의 출범과 함께 도시발전 기반 및 비전 수립,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과 새로운 정치 지도력 확보, 평택항 개항 및 서해안 시대 개막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운동이나 총선의 낙선 운동, IMF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나 실직으로 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2000년 7월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횡담도 개발 계획에 따른 횡담도 갯벌 매립 계획에 환경단체가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도로공사가 매립면허 및 매립 실시 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의 시점으로 보는 1995년 5월부터 2000년 12월의 시기 중요 키워드에 관한 해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